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약도 제때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까지 잘하고 계셨는데도 혈압이 도무지 안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침 시간에 갑작스럽게 중풍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 핵심이 바로 매일 아침 드시는 그 한 끼 식사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의료계에서는 새벽 시간대를 조용한 위기 시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를 혈관의 마의 시간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중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뇌혈관 사고와 심혈관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근경색의 40%, 뇌졸중의 29%가 이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에 만약 잘못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이미 긴장된 혈관을 향해 다시 한번 강하게 내리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가족 중에 혈압이 높은 어르신이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차라리 배고픈 채로 조금 늦게 드시더라도 절대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5가지 아침 식사 한 번 먹을 때마다 뇌출혈이나 신장질환으로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사려고 줄을 서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드시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쓸데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지키는 진짜 핵심 내용만 담았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왜 이 음식들이 위험한지, 먹지 말아야 할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5가지 위험한 아침 식사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과 작지만 중요한 약속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다리 힘이 남아있고 혈관이 막힘없이 깨끗하며 중풍이나 투석 같은 고통을 멀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기시거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4글자를 적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당신이 앞으로의 삶에 거는 소망이고 스스로의 몸에 남기는 건강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적어주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유익했다면 가장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필요할 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진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는 이것입니다. 왜 고혈압 환자에게 아침 시간이 그렇게 위험한 시간대일까요? 그리고 왜 아침 식사 한 끼가 그토록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몸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일정한 게 아니라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혈압이 2번의 고점을 나타내는 일정한 리듬이 존재합니다. 즉, 아침에 눈을 뜬 뒤 혈압은 빠르게 상승하고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첫 번째 최고점에 도달하며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밤에 잠들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걸 쌍봉형 혈압 곡선이라고 부르죠.
문제는 바로 이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밤새 수면을 취하면서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혈액순환 속도는 둔해지며 피의 점도는 하루 중 가장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눈을 뜨자마자 몸이 일상 모드로 전환되기 위해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고 신체는 즉각적으로 부신해서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거는 역할을 하며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온몸으로 혈액을 밀어내죠. 혈관이 유연한 사람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혈관이 딱딱하게 굳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노후된 수도관처럼 약해진 혈관벽은 이런 급격한 수축을 버티지 못하고 압력이 폭등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아침 식사로 염분이나 기름기 당분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과식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라도 한다면 그 혈압 상승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혈관을 지켜내는 전쟁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예 아침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물 한 잔만 마시고 나가면 더 안전하지 않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제가 매우 엄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것이 고혈압 환자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으름장이 아닙니다.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19년에 걸친 대규모 추적조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이 있는 중장년층의 심혈관 사망 위험은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보다 무려 87%나 높았고 전체 사망률 또한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시 생리학적인 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밤사이 몸은 에너지를 다 소모한 상태가 되고 혈당은 이미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으로 외출하면 몸은 에너지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부신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들이죠. 이들은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이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걸으면 혈압이 반등하듯 급격히 오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외래에서 혈압을 측정해보면 아침에 식사를 안 하고 온 환자들의 혈압이 이상치로 높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약은 먹었는데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검사 끝나고 먹으려고요. 라는 말. 병원에서는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되고 이런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혈압을 위로 밀어올립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약을 먹는 분들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혈압약은 음식물과 함께 복용해야 흡수와 대사가 안정되는데 빈속에 먹으면 약효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효과가 많게는 2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당연히 혈압도 잡히지 않겠죠. 게다가 아침을 거르면 감정적인 문제도 동반됩니다. 배가 고프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집중도 되지 않죠. 이런 심리적 불안정성 역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들쑤시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환자는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기되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고혈압 환자가 절대 피해야 할 아침 식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김준호 한의사의 이름을 걸고 가장 조심해야 할 5가지 아침 식단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는 단순히 건강에 나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혈관에 칼을 들이대는 아침 습관입니다. 계속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아침 식사, 바로 전통적인 튀김류입니다. 이건 특히 한국의 시장통이나 오래된 분식집 앞을 지나가며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아침 이른 시간 갓 튀겨낸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간지리면 그 유혹을 이기기란 쉽지 않죠. 바삭한 튀김 만두, 노릇한 기름떡 뜨끈한 유부주머니, 심지어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김밥 한 줄에 달걀지단까지 곁들이면 얼핏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도 대충 튀김 하나에 두유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기엔 든든하고 고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혈관 건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조합입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반복 사용한 기름에 숨어있는 독성 때문입니다. 많은 아침 식당이나 분식점은 하루 종일 심지어 며칠간 같은 기름을 재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고온에서 반복 가열된 식물성 기름은 화학 구조가 변형돼 몸속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는 반응성 지방산, 즉 나쁜 지방으로 변질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걸 멍청한 지방이라 부를 정도죠. 이 지방은 몸속에서 축적되며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 안쪽을 갉아먹습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탄력도 떨어지고 혈류 흐름이 뻣뻣해지죠.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는 말랑말랑했던 고무 호스가 시멘트를 발라 딱딱해진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안에서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질 위험이 생기는 거죠. 영국의 한 영양학 학술지에서는 1만 3천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튀김류를 4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고혈압 발병률이 무려 21%나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바로 고혈압을 가속화시키는 진짜 숫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열량입니다. 유탕 음식은 본질적으로 탄수화물 폭탄에 지방 폭탄을 더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바삭한 튀김 한 조각, 그 열량을 소모하려면 1시간은 가볍게 달려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체중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나면 심장은 그 무게만큼 더 큰 압력으로 피를 돌려야 하니 당연히 혈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가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고혈압 발병 위험은 6%에서 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한 가지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입이 텁텁하고 목이 막히니 대부분은 달달한 두유 한 잔이나 묽게 끓인 짠 국물을 곁들이죠. 문제는 그 한 끼가 고지방 고염분 고당분의 삼합 세트가 되어 혈관을 동시에 세 방향에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착각하며 먹는 그 든든한 한 끼가 사실은 뇌혈관과 심혈관을 동시에 압박하는 위험한 조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아침 식단은 얼핏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실은 소금 범벅인 조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많이 드시는 아침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죽과 밑반찬입니다. 따뜻한 흰죽 한 그릇에 짭조름한 장아찌나 젓갈 한두 가지 곁들이면 속도 편하고 기름기도 없으니 아주 건강한 아침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문제는 죽이 아니라 그 옆에 놓인 반찬들입니다. 여러분, 흰죽 드실 때 주로 뭐와 같이 드시나요? 간장게장 한 점, 명란젓, 오징어젓, 깍두기, 혹은 어제 저녁에 남은 고등어조림, 국물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염분이 아주 높은 절임 가공 식품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소금은 고혈압에,
1번 직격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드려볼게요. 김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려두면 물이 쭉 빠져나오죠. 그런데 사람 몸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피 속에 소금 농도가 올라가면 세포 속 물이 혈관 안으로 끌려 나오고 그 물이 혈관 안에 머무르며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속 물이 많아지고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1리터가 한계인 풍선에 1.5리터를 억지로 넣는 것과 같죠. 이게 바로 소금이 혈압을 올리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게다가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벽을 구성하는 근육층이 부풀고 혈관 자체가 좁아지게 됩니다. 물은 늘고 길은 좁아지니 당연히 혈압은 더 올라가는 구조죠.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5지 이하, 즉 소주 뚜껑 하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된장 한 숟가락 젓갈 한 점, 멸치볶음 한 접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조림 한 조각에 3JG 간장게장 한 점에 여기에 김치국물 한 숟갈까지 더해지면 아침 한 끼로 이미 하루치 소금을 다 먹는 셈이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유전적으로 소금에 민감한 체질이 많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인의 절반 이상은 나트륨에 민감해서 조금만 짜게 먹어도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체질이라고 합니다. 젊을 땐 잘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금 섭취는 점점 더 치명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이렇게 누적된 나트륨 섭취는 뇌졸중과 심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침에 죽이나 흰밥과 함께 드시는 반찬 꼭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그것이 통조림 반찬이거나 색이 진하고 지나치게 짠 장아찌류라면 오늘부터라도 과감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반찬으로 바꾸면 되냐고요? 걱정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안전한 대체 식단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대충은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진짜 문제입니다. 기름진 것도 짠 것도 다 피했는데도 혈압이 계속 오르거나 약이 듣지 않는 분들 있죠. 그 원인이 바로 다음에 소개할 음식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건강한 척 위장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편하고 맛있고 심지어 건강식처럼 보이기도 해서 오히려 더 쉽게 속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음식들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게 만드는 주범인데 여러분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장바구니에 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다음 파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피하는 게 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아침 식사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상 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달콤한 함정, 바로 고당 아침입니다. 요즘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편의점이나 아침간이 판매대에서 식사를 간단히 해결하시곤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바삭한 소보루빵 하나에 달달한 병음료 혹은 잼을 듬뿍 바른 식빵 한 조각에 향이 진한 가당 두유 한 잔 혹은 단팥죽이나 찹쌀떡 한 개로 아침을 해결하는 경우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아침에 달달한 거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은 고혈압의 은밀한 공범입니다. 그것도 칼을 감춘 웃는 악당처럼 조용히 깊숙이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준호 원장님, 저는 고혈압은 있지만
당뇨는 없어요. 단 거 조금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 말,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설탕이 혈관에 끼치는 해로움은 소금 못지않게 강력하며 때로는 더 교묘합니다. 정제된 당류, 특히 흰 식빵 과일잼, 가당우유 단 음료 등을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고농도의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침은 원래 교감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또다시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관은 더욱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을 한 번 더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고당 식사를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이 계속 과다 분비되고 결국 우리 몸의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인슐린 저항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은 더 자주 올라가고 더 강하게 떨어지며 몸 안의 혈액은 항상 고당, 고인슐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혈액 속 당분은 마치 작은 유리 가루처럼 혈관 내벽을 반복적으로 긁고 상처를 냅니다. 우리 몸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동원해 덮으려 하죠. 이렇게 반복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좁아지며 결국 혈압이 더 이상 조절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한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실린 통합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당식품을 섭취한 지 1시간 이내 평균 수축기 혈압이 6.66mm에 측초 이왕이 혈압이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닐 것 같지만 이미 약해진 혈관을 가진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 수치의 급격한 변동이 치명적인 혈관 사고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혈관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그 진한 닭맛의 커피 우유, 그 폭신한 케이크 한 조각, 그리고 그 익숙한 설탕 범벅 식빵입니다. 그 한 입이 지금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당신의 뇌혈관과 심장의 비수를 겨누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아침 식단은 가공식품과 편의식품. 특히 바쁜 직장인들과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자주 찾는 조합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아침 시간이 빠듯한 일상 속에서 편의점 도시락이나 분식집 한 접시로 식사를 해결하는 분들 많으시죠. 서울 시내 직장가 주변만 가도 아침마다 불판에서 연기 피우며 볶아내는 철판 볶음면, 그리고 그 옆에 얹어지는 가공 햄, 소시지, 베이컨. 보기엔 푸짐하고 맛있지만 사실은 혈압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세트 메뉴입니다. 겉보기엔 고기와 면 소스가 어우러져 있어 단백질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공육은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햄, 베이컨, 소시지, 훈제육 등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보존기간이나 색 때문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인산염 같은 화학 첨가물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라는 중요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산화질소는 원래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첨가물이 많아질수록 이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은 긴장된 상태로 수축한 채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철판 볶음면에 올라가는 그 진한 소스 한 스푼, 그리고 면 자체에 배어있는 나트륨 함량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평균적인 철판면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무려 1000mg을 넘기도 합니다. 이는 WHO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한 끼로 먹는 셈입니다. 여기에 탄수화물과 기름기까지 더해지면 당지수와 열량이 급상승합니다. 먹을 땐 든든할지 몰라도 곧바로 졸음이 쏟아지고 점심시간 전에 다시 허기를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요즘엔 건강하게 먹는다며 고른다는 게 바로 즉석 오트밀이나 삼초컵 시리얼입니다. 포장지에는 곡물 함유, 귀리 풍부 같은 문구가 적혀 있어 안심하기 쉽지만 뒷면의 성분표를 자세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원재료의 첫 줄에 설탕 말토덱스트린, 향미유 같은 고당분 혼합물이 먼저 나오고 정작 귀리나 통곡물은 극히 적은 양만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삼합 즉석 오트밀은 뜨거운 물만 부어 마시면 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인공향료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자극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이런 제품을 섭취하면 1시간 내에 혈당이 급등하고 그에 따른 인슐린 반응과 혈압 상승이 동반되며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당분과 나트륨으로 코팅된 가공식품인 셈이죠. 그러니 여러분, 간편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런 선택들이 결국 혈관을 조용히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그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연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로 경계해야 할 아침 습관은 자극적인 음료,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진한 커피와 아침 술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요즘은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물 한 잔이 아니라 진한 커피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라고 말하곤 하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해장을 위해 진한 녹차나 민간요법 음료를 드시기도 합니다. 물론 커피에 대한 연구 결과 중에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커피를 단숨에 들이마신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이 한 번에 200, 300ml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즉 아메리카노 한 잔 분량의 커피를 마셨을 때 수축기와 이왕이 혈압 모두가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물질입니다. 뇌에서 피곤하다는 신호를 차단하고 대신 부신을 자극하여 아드레날린과 같은 각성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되고 심장 박동은 빨라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 즉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카페인의 흡수가 매우 빠르게 일어나며 대개 섭취 후 30분 정도 지나면 혈압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효과는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까지도 지속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은 원래 혈압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자극적인 카페인이 더해진다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시간대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며 어지러움을 느낀다고 호소하는데 이것이 바로 혈압 급등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김준호 한의사는 커피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복 상태에서 마시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들이키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설탕이나 크림 시럽은
빼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소주 한 잔이 혈액순환에 좋다, 공복에 막걸리 한 사발이 속을 풀어준다는 말 모두 근거 없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처음 술을 마셨을 때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이완되며 편안해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것은 강한 혈관 수축과 혈압 반등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런 반응이 뇌출혈이나 심장 발작으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고혈압이 있다면 아침 술은 절대 피하시고 커피는 반드시 식후에 적정량만 천천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아침 식사는 혈관을 지키는 방패이고 커피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야 할 선택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5가지 위험한 아침 식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준호 원장님, 이건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도대체 뭘 먹으란 말입니까? 아침마다 풀만 씹어야 하나요? 걱정 마십시오. 문제를 지적했다면 당연히 해결책도 드리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사실 고혈압 환자의 아침 식단이 꼭 고통스럽고 제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균형을 맞추면 더 맛있고 더 든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건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고혈압 황금 아침 공식입니다. 이 4가지 구성만 지키면 집에서든 편의점에서든 균형 잡힌 완벽한 아침 식사를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좋은 탄수화물, 플러스 좋은 단백질, 플러스 신선한 채소, 과일, 플러스 건강한 지방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흰밥, 흰식빵, 찐빵처럼 정제된 곡물 대신에 잡곡밥, 고구마 삶은 옥수수 통밀빵 혹은 삶아 먹는 귀리처럼 소화가 천천히 되며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고구마 하나 찌거나 우유에 불린 귀리 한 그릇만 있어도 혈당이 안정되며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섬유질도 풍부해 장내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단백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공육은 피하고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대신에 삶은 계란, 저염 달걀 장조림, 무가당 두유, 저지방, 우유 닭가슴살, 두부가 훨씬 안전합니다.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침마다 계란 하나씩을 삶아 드시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계란 노른자를 격일로 드시거나 흰자만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두유는 꼭 무가당 고단백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구성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추천드리는 조합은 간단합니다. 시금치 한 줌, 오이 반 개, 토마토 한 알, 바나나 반 개, 혹은 사과 한 조각. 아주 적은 양으로도 혈관 보호 효과가 즉각적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짙은 녹색 채소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탁월하니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마지막 4번째는 건강한 지방, 즉 좋은 오일과 견과류입니다. 앞에서 나쁜 기름을 피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은 건강한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단 반드시 무염 무가당 원물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하루 섭취량은 한 줌 정도로 조절하세요. 귀리죽이나 요거트 위에 살짝 뿌려 드셔도 훌륭한 식단이 됩니다. 혹시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실제로 구성한 아침 식단 예시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조리 가능한
여유형 식단입니다. 잡곡죽 한 그릇, 고구마나 귀리 추가로 탄수화물 구성. 삶은 계란 하나 데친 시금치나 청경채를 기름 없이 삶고 올리브유 몇 방울과 저염간장으로 가볍게 무치기. 무가당 두유 한 잔,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곁들이면 영양소 균형이 완벽합니다. 두 번째는 바쁜 아침 출근형 식단입니다. 편의점에서 찐 고구마 하나, 달걀 하나를 고르고 계란을 고를 땐 껍질에 금이 없고 색이 연한 걸 선택하세요. 금이 많으면 짜게 간이 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샐러드 코너에서 생채소 샐러드 하나를 고르되 드레싱은 절대 다 붓지 마시고 3분의 1만 살짝 찍어 드세요. 마지막으로 무가당 고단백 두유 한 병까지 더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건강한 아침이 결코 어렵거나 비싸거나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단 1분만 더 고민하고 손을 다르게 뻗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부터, 아니 내일 아침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혈압도, 건강도, 삶의 활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 의학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지혜이며 건강을 지키는 생활의 전략입니다. 예로부터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말은 특히 고혈압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질환에게는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의사의 처방약 한 알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 약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을 막는 마지막 방어선일 뿐이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입으로 넣는 음식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의 건강 상한선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번쯤은 괜찮겠지. 기름진 유탕 음식, 한 끼쯤 단 음료 한 잔쯤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혈관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번의 무심한 선택,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저축통장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미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때 먹었던 그 한 끼를 후회해봤자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바꿔봅시다. 하루에 단 10분만 일찍 일어나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진심 어린 아침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만약 이 습관을 한 달만 유지해보신다면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혈압 환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아침 식사의 함정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는 단단했고 내용은 실전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족 단톡방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하나의 공유가 지금도 아침마다 잘못된 식사를 하고 있는 누군가의 미래를 지켜주는 작은 생명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중풍과 투석으로부터 멀어지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투석 환자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진료실에 있으면 자주 보게 됩니다. 신장 수치가 조금만 이상해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신 채로 저에게 물으십니다. 김 원장님, 저 이제 투석 받아야 하나요?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에 대해 갖고 계신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신장은 멀쩡하거나 망가지거나 흑백처럼 극단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장은 그야말로 말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고마운 존재죠.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까지도 몸에서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피로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상황은 꽤 진행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의학 이론은 생략하고 제가 여러분의 신장 통역사가 되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신장 파괴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건강했던 신장이 40을 넘기면서 갑자기 미끄럼틀 타듯 급속히 나빠지는지 그 이유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도 약도 없이 신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한겸 식단, 그 중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올리브유 블랙커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장 자주 저지르면서도 모르게 신장을 갉아먹고 있는 5가지 대표적인 습관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여도 바로 이런 일상 속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잘못된 음식 용기 사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장에서 국수나 찌개를 사 먹을 때 사장님이 뜨거운 국물을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주신 적 없으신가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면 뚜껑도 그대로인 채 전자레인지에 돌리진 않으셨나요?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플라스틱 안에 숨어있는 유해물질, 특히 환경 호르몬의 위험성을 자주 간과합니다. 일부 용기는 내열성이라고 쓰여 있더라도 뜨거운 음식이나 기름기 있는 반찬이 닿으면 유해 성분이 쉽게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녹아나온 화학 물질들이 결국 모두 몸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그걸 걸러야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장은 매일같이 이런 독소를 걸러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사러 갈 땐 스테인리스 보온통이나 유리 밀폐용기를 하나 챙기세요. 이 조그만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큰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과한 보조제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중장년층은 몸이 조금만 허약하다고 느끼면 곧바로 뭔가를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비타민, 내일은 콜라겐, 모레는 간 기능 영양제까지 챙기시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품들 뒤에 붙은 성분표를 한 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은 맛을 좋게 하거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첨가물이나 코팅제, 방부제 같은 성분들을 가득 넣어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몸이 흡수하는 영양이 아니라 오히려 배출해야 할 불순물입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보조제는 영양 보충이라기보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에 가깝습니다. 사실 새끼를 골고루 잘 챙겨 드신다면 굳이 그렇게 많은 병과 캡슐을 삼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충을 하려다가 되려 화학 첨가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신장은 그 모든 걸 걸러내기 위해 야근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본전도 못 찾는 일이죠.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보기에는 달콤하지만 속은 위험한 당분과 가공식품입니다. 어릴 적 어른들이 하시던 말 기억하시죠?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이 치아보다 더 먼저 망가뜨리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 선반을 한번 둘러보세요. 과자빵, 음료수 등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들, 대부분이 가공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입에 넣는 순간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몸속 인슐린이 급히 반응하느라 쉴 틈 없이 고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높은 당분이 지속되면 우리 혈관은 마치 눅눅한 사탕처럼 점점 약해지고 탄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가죠. 문제는 신장이 바로 그런 혈관들 속에 있는 수많은 미세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온몸의 혈관이 망가졌는데 신장만 멀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원형 그대로의 음식, 즉 자연 그대로의 곡물, 채소, 과일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고 뜯자마자 바로 먹는 그런 포장된 음식들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먹는 달콤한 유혹 속에 우리의 신장을 갉아먹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약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생리통이면 진통제 목이 따끔하면 해열제 뭐든 손 닿는 데 약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소염 진통제로 불리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인데 효과는 빠르고 확실하지만 신장에는 그만큼 강력한 부담을 줍니다. 한두 번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정도는 큰 문제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일주일에도 몇 번씩 또는 몇 달째 이런 약을 지속적으로 드시고 계시다면 신장의 기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됩니다. 여기에 항생제까지 무분별하게 더해지면 위험성은 더욱 커지죠. 통증이 정말 심한 경우라면 먼저 외용 파스나 연고제처럼 피부를 통해 작용하는 방식의 치료를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약 성분이 직접 신장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에 반사적으로 알약을 찾는 습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물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가 되어서야 물을 마시는데 그 순간 이미 우리 몸은 꽤 오랫동안 탈수 상태에 가까워져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일인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마치 빨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러운 옷을 제대로 빨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오히려 먼지가 옷감 사이에 끼고 더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걸러지지 못하고 신장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결석이 생기고 염증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에서 3에서 4%를 계산하세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 최소 1800에서 2400ml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이 몇 컵의 물이 바로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천연약이라는 사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왜 어떤 사람들의 신장이 그렇게 빠르게 망가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당 조절 실패, 다른 하나는 만성 염증입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특별한 이상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천천히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미 상황이 꽤 심각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죠. 국내에서 만성 신부전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3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단연 당뇨병입니다. 투석 치료를 받는 분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관리 실패로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보통 당뇨병이 처음 진단된 후 신장이 손상되기까지는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40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60대나 70대에 신장센터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결국 혈관이 경화되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사구체 신염이나 신장염 같은 만성 신장 질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 하나만 있는 분들 또는 암이나 사고로 신장을 하나 잃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신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장기의 자연 노화 속도는 빨라집니다. 특히 신장이 하나라면 매일 그 하나가 2배의 일을 감당해야 하니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추측으로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치가 많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꼭 봐야 할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인 EGFR을 확인하세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기는 노폐물인데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치가 높아집니다. EGFR은 말 그대로 신장이 얼마나 잘 걸러주고 있는지를 점수처럼 나타낸 수치인데 일반적으로 60점 이상이면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 수치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만 보지 마시고 연령대에 맞는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어르신이 55점이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30대인데 60점대라면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거품이 오랫동안 남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맥주 거품처럼 고르고 미세한 거품이 오래 남는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이미 신장에 손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신장의 모양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음파로 보면 신장이 수축되어 있거나 겉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낭종이 생긴 경우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이 작고 주름진 모양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3가지, 즉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검사는 1년에 한 번씩만 꾸준히 챙겨도 조기에 신장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몸속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신장을 너무 늦기 전에 꼭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검사 결과 신장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혹은 단순히 미리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식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4글자는 바로 염증 억제입니다. 우리 몸을 덜 아프게 하려면 먼저 염증을 줄여야 신장이 편해집니다. 그러려면 색색의 채소와 과일을 더 자주 드셔야 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마늘, 고추, 생강 같은 향이 강한 식재료들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천연 한겸 식품입니다. 특히 대파, 마늘, 생강에는 유황화 합물이 풍부해서 몸속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수년간 당뇨를 앓으면서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212 이상으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막히기 쉽고 특히 신장에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매우 불안해하시며 약을 더 늘려야 하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먼저 한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집에서 오래 써오던 콩기름이나 샐러드유 같은 정제된 식용유를 싹 정리하고 냉압 착유 방식으로 짜낸 질 좋은 올리브유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자극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구성해보자고 조언 드렸습니다. 석 달 뒤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저도 놀랄 만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대에서 70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염 지표 또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단지 기름 하나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이 변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오메가6 지방산, 즉 콩기름, 옥수수기름 같은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오히려 체내 염증 반응을 부추깁니다. 반면 올리브유나 들기름, 차씨기름 같은 것은 오메가9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보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끌어올리며 혈관 염증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혈관이 편해지면 신장도 덜 힘들어지겠죠. 물론 포화지방산 예컨대 돼지기름, 소기름, 코코넛 오일 같은 것은 소량 섭취는 괜찮지만 하루 섭취 열량의 5%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피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인공유지나 마가린 쇼트닝처럼 만들어진 기름은 단 한 입도 입에 넣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마시고 있고 여러분께도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신장보호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 블랙커피입니다. 이 조합을 들으시면 다소 낯설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조합입니다. 블랙커피 자체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고 꾸준히 섭취해야 하는 경우 신장질환 위험을 낮춰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함께 넣으면 염증 억제 효과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조합을 3가지 방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첫째는 분리 섭취형입니다. 커피를 먼저 한 모금 마신 뒤 따로 준비한 올리브유를 한 숟갈 입에 머금고 둘을 입 안에서 섞어 마시는 방식입니다. 커피의 쌉싸름한 풍미와 올리브유 특유의 과일향, 살짝 톡 쏘는 끝맛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고급 요리를 즐기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둘째는 방탄커피 스타일입니다. 뜨거운 커피에 올리브유를 1작은술 정도 넣고 거품기나 블렌더로 섞어주면 표면에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고 맛은 부드러운 라떼처럼 변합니다. 기름진 느낌 없이 고소하고 부드럽게 마실 수 있어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라떼 스타일입니다. 우유나 두유에 커피를 넣은 음료에 올리브유를 함께 섞는 방식인데 식물성 단백질이나 유청 성분이 기름과 잘 섞이기 때문에 목 넘김도 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용하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진짜여야 합니다. 대형마트에 파는 값싼 대용량 제품 중에는 다른 기름을 섞은 제품이 많습니다. 반드시 냉갑착,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고 향을 맡았을 때 풀네음 과일 향이 나면서 마셨을 때 목이 살짝 알싸하다면 그게 진짜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로도 신장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에 주는 불필요한 자극과 감당 못할 찌꺼기들이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정작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영양은 부족한 채 처리해야 할 해로운 물질만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신장은 늘 조용히 묵묵히 일해주는 장기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 신장을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돌아봐 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뜨거운 음식, 플라스틱 용기에 담지 않기, 하루에 충분한 물 마시기, 가공식품 줄이기, 정기적으로 소변과 혈액 검사 받기, 집에 있는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기, 그리고 내일 아침엔 올리브유 블랙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보는 것.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지만 신장 건강에는 아주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하루 종일 투석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한 끼의 식사부터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설령 신장이 하나뿐이라 해도 우리가 제대로 보살펴주면 100세까지도 무리 없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좋은 기름 튼튼한 신장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결심을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한의사 김준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